R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R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4개의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아마 설명되었을 건데 여기에 스크립트 모든 명령어를 다 넣고 한꺼번에 실행하거나 한 줄씩 실행하거나 터미널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뭐냐면 변수에 저장된 결과값,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를 오른쪽 하단에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47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 로그 그 다음에 10 일단 이렇게 해놓고 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 10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요 밑에 원래 보통 상용 로그를 배웠을 건데 이건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 밑에 2라고 하는 영문자 2가 있고 2에 10입니다. 영문자 2는 파이처럼 무리수거든요. 여기 2.7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 얼마 얼마고 10은 약 2. 그러니까 2.7의 뭐 제곱승보다 조금 더 큰 수. 그래 돼서 이렇게 2.302585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5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요 런을 눌러주지 않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sqrt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25를 입력하면 루트 25의 결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맥스 그 다음에 5,3,2 이렇게 해놓고 엔터 쳐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엔터 치지 않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아래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럼 블럭 지정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두 개가 sqrt라고 하는 값하고 max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한꺼번에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 스크립트 창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냥 값만 확인하고 싶다. 일시적으로 값만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콘솔에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걸 한 번 이상 실행할 거고 저장을 하고 싶고 나중에 또 써먹고 싶다. 이럴 때는 스크립트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49페이지에 보시면 자,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에다가 10을 입력하고 이때 엔터 치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B에다가 20을 넣었습니다. 20을 넣었어요. 그리고 C에다가 C는 그냥 등호를 쓸게요. A 더하기 B. 자, 이렇게 해도 화살표와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자, 프린트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자, 요거 실행해주면 그냥 A에 10이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명령만 있지 결과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여기는 입력해라 이거지 입력한 것을 출력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오른쪽에 바로 뭐예요? A에 10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실행하니까 20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7번 줄과 8번 줄을 한꺼번에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자, 요것이 실행됐지만 뭐 출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A 값하고 B 값을 더해서 C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린트 C라고 되어 있죠. 자, 프린트 C라고 되어 있으니까 C의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30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뭐 설명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2페이지. 52페이지에 보니까 A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래요. 여기 땐 등호를 써볼게요. 등호로 125. 그리고 나서 A를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만 해놓고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이었던 것이 125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A를 출력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수 자체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사실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변수만 입력을 하면 변수 값은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 저는 문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가 생깁니다. 이게 단축키죠. 여러분 책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살표 하려면 부등호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키보드에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화살표 표기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저는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얘는 띄어쓰기 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면 이거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란 뜻이기 때문에 붙여 써줘야 화살표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4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lt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문자 A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엔터 치시면, 컨트롤 엔터 치시면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자 A가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출력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러가 떴죠. 뭐라고 떴냐면 이한 연산자에는 수치가 아닌 인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가 연산자예요.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항이 두 개 있다 이거죠.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빼기 B, 이런 거 이항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이제 이항 연산자인데 여기에서는 숫자와 숫자가 합해져야지 계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56페이지에 보시면 벡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W에다가 여러분 책 58페이지에 W에다가 벡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벡터 함수 C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그리고 나서 문자도 넣었습니다. A 그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 2, 3하고 A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나는 숫자 1, 2, 3을 넣었는데 얘는 1, 2, 3을 문자로 변환해서 강제로 형 변화를 해줘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 2, 3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v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대입 연산자를 썼습니다. 50 그 다음에 콜론 90 이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뭐예요? 50부터 시작해서 90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거의 값이 여기에 화면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확인 안 해도 되지만 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트 v1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변수 이름만 쳐줘도 밑에서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 상태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v1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예요? 아까는 1, 18, 35가 됐는데 지금 1, 14, 27, 40이 돼 있죠. 제가 이론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위치, 인덱스의 값이다. 이건 첫 번째 값이고 이건 14번째 값이다. 여기 67은 18번째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의미는 없다. 자, 그리고 벡터를 만드는 함수 중에 또 무슨 함수가 있냐면 v3 자, 그다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시퀀스 해놓고 1, 뭐 10 해놓고 3 아니 여기다 12라고 해보죠. 12 13? 네, 1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1, 4, 7, 10, 13까지 제가 이제 13을 했던 이유는 맨 마지막 숫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num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란 뜻이죠.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2-11번에 보면 V5에 역시 대입을 하는데 뭘 대입하냐면 repe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반복된 결과를 자 1 콜론 뭐 3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times는 3 이렇게 되면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1, 2, 3, 1, 2, 3 세 번 반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 벡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이렇게 놓고 C에 90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70 이렇게 해서 자, 이 커서가 요 중간에 있을 때라도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 줄에 할 필요는 없어요. 단 우리 블럭 지정할 때는 정확하게 블럭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실행이 안 돼요. 요거는 그죠? 블럭 지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한 줄을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는데 커서 어디에 있든지 그 줄에 있는 걸 실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름 붙이는 거 name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스코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주면 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름을 입력이 안 됐으니까 그 이름을 넣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연산자 쓰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각각의 원소에다 이름을 붙일 거기 때문에 벡터로 집어넣어야 돼요. 존 그리고 나서 탐 그리고 나서 제인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이제 요거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커서를 여기다 대놓고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에 하면 이게 순서대로 그걸 한 번만 쓰고부터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스크립트 창에다가 써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스코어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름과 같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1페이지까지 실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벡터인데 벡터의 첫 번째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스코어 꺽쇠를 해주시고 1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90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요건 두 번째는 여기서 만약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게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걸 출력해라 이러면 역시 탐하고 뭐예요? 제인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62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설명됐고, 자, 63페이지 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라. 자, 마이너스 1을 하라고 했더니 뭐예요? 마이너스는 여기서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제외한 나머지를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해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변경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탐의 값이 85점인 줄 알았더니 95점이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코어에다가 스코어에 두 번째 있는 애의 값을 바꾸란 얘기죠. 바꾼다는 얘기는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진짜 집어넣어졌는지 확인하면 여기 보시면 확인이 돼 있죠. 여기 이름이 붙여져 있고 요건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95로 값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자, 우리가 스코어에다가 2배, 잠깐만요. 2 곱하기 스코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180, 190, 140. 자, 요거는 계산된 결과를 출력해라 이거이기 때문에 요 스코어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값을 가져다가 2배 해서 출력해라 해요.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W에다가 그러니까 2 곱하기 W 잠깐 2 곱하기 W 이렇게 엔터 치시면, 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2배라는 개념이 오류가 생기는 거죠. 2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할 때는 샵 해놓고 여기다가 문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기억하기 좋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만약에 스코어 1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값을 넣었어요. 뭐 50, 49, 78 이렇게 넣었는데, 자, 이거를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코어하고 더하기 스코어 1. 그 엔터를 치시면,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자, 90하고 50이 합쳐지니까 140 되죠. 물론 여기를 새로운 어떤 벡터에다 저장을 해주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Z로 아마 저장한 것 같은데, 그럼 Z로 하겠습니다. Z. 자, 이렇게 해놓고 Z를 출력하라고 하면 Z를 출력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71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벡터에서 사용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sum, score 이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세 개의 점수의 합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length, 스코어 하면 개수가 되겠죠. 세 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alt는 정렬하라는 얘기죠.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자, 숫자가 작은 거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죠.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decreasing, 요걸 true,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내림차순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 평균의 함수가, 잠깐만요. 평균의 함수가 AVG 요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 함수가 그 함수가 있는지.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썸의 스코어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85가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벡터에 많이 쓰이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 자, 여기에서 90점 이상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코어에, 자, 여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90보다 큰 것들 이렇게 해놨더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조는 뚜르고 90이고 탐도 뚜르고 J는 폴스네요. 기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의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90보다 크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90보다 큰 것들의 값은 얼마냐,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런 게 뭐예요? 90보다 큰 거의 값은 조는 90, 그러니까 true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리스트와 팩터.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79페이지입니다. DS에다가 90, 그 다음에 80, 85,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84, 이렇게 돼 있죠. 엔터 치시면 입력이 되고요. my.info, 여기에 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임스에는 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ge는 나이가 많네요. 60입니다. 60.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true. 그 다음에 스코어는 DS. 그러니까 나의 정보에 뭐가 있냐면 탐, 나이, true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점수가 4개의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이런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요 점이 있으니까 이게 마이에도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하고 마이점 인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점이 있으니까 마이의 어떤 하나의 정보, 마이의 에이지, 마이의 네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C를 배우고 구조체를 배우는 학생들은 요게 이제 익숙할 테인데 R에서는 점은 그냥 하나의 특수문자다. 어떤 뭐 집합에 소속된 원소를 가리킨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이점 인포의 값을 출력해라 이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이 요거에 자, 첫 번째 거 값을 알고 싶다 이러면 첫 번째에 탐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달러 표시를 써서 name.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실은 요게 그 C에서 구조체 할 때 점의 역할이 요겁니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치시면 탐이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숫자로 표현하면 좀 좋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를 숫자로 표현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b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혈액형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얘는 지금 문자가 들어있는 리스트 벡터인 겁니다. 벡터인데 요거를 팩터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bt.new 뭐 새로운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 보통 bt 하고 bt1, bt2, bt3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bt.new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new라고. 그리고 팩터 해놓고 bt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bt new는 똑같은 값인데 자 bt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값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벡터인데 요 new는 뭐예요? 팩터라고 돼 있어서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거예요. 레벨이 4개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bt3을 출력해라 이러면 ab가 나와요. 근데 bt.new에 세 번째 게 출력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ab. 그리고 여기 라벨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숫자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도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숫자로 바꾸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as.integer 그래 놓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bt.new 이렇게 해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봐봐 A, A, B, B, O잖아요. 요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첫 번째 거는 여기 1이 있고 두 번째 B는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에 있죠. 그래서 3이고 A, B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2예요. 그리고 O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4. 그래서 1, 3, 2, 4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2, 4로 값이 이제 숫자, 그러니까 이 범주형인데 숫자로 출력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bt 지금 네 번째인데 bt.new 해서
5번째에다가 A를 넣었어요. 가능하겠죠? 그럼 pt.new 이렇게 해주면 A, B, A, B, O, A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기죠? 근데 이걸 사실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근데 여섯 번째 새로운 값을 넣을 건데 C의 값을 넣어보죠. C를 넣으면 아까 카테고리가 A, A, B, B, O 이렇게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외의 것이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이미 정해진 팩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팩터형이 아니었으면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배운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실습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실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걸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자, OK 눌러 주시고 여기다 여러분이 뭐 CH 몇 장이에요? 2장이죠? 02 이렇게 넣고 뭔가 입력 안 하면 R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걸 껐다 켜도 이 파일만 있으면 열기 버튼을 통해서든 아마 이게 껐다 키면 굳이 내가 닫지 않는 이상 계속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봤을 때 전에 했던 게 뭐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한번 다시 실습해 볼까? 어떤 의미지? 그러면 요 지금 저장된 이 스크립트에서 원하는 부분만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할 수 있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로 저장하시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